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그 경진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바로 지난 영상에서 경진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시간이 너무 쫓기느라고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또 너무 불필요한 두려움 가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한 해 동안에 좀 특징이 되는 달들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진월도 그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은 작년이 갑진년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무진월이라든가 작년 4월이죠. 또는 임신월, 그리고 병자월, 이럴 때는 좀 특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무진월 같은 경우에는 그쵸, 간목이 무토를 극하는 현상이 있고요. 임신월 같은 경우에는 신진합을 하면서 임수가 올라오니까 크고요. 그리고 병자월 같은 경우에는 또 자진합을 하면서 천간은 또 목생활을 하니까 특징이 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올해는 이제 경진월이 그 시작인데요. 경진월 같은 경우에는 사중의 경금이 통근을 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진중의 을목이 또 통근을 해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경금과 을목이 일어나는 현상들, 이거는 다른 계절보다, 다른 월보다 조금 더 강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 경진월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을유월이 또 대단히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밀하게 보자면 갑신월 같은 경우도 사신형살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사신형살을 사주 원국에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을유월이 되면은 그쵸, 사유합을 하게 되면서 천간에 사유합을 해서 금극을 형성했는데 천간에 을목이 존재하고 있으니 다른 월보다는 조금 더 드라마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진월을 우리가 이제 어떤 구조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었나 하면은, 경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금생수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하다못해 자수라는 이룬이 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자진합을 하면서 경금이 금생수를 해줄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게 그냥 임자대운처럼 수기운으로 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저렇게 경진이라는 운처럼 수기운하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룬에서 자수가 오면서 자진합하고 금생수하게 되면 사람이 좀 깜짝 놀라더라.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금기운이나 수기운에 좀 취약하다, 특히 수기운에 취약하다 하시는 분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이제 가끔 가다가 그런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선생님, 왜 조심할 것만 얘기를 해주냐, 좋은 것도 얘기해주면 안 되냐, 이제 그런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제쯤에 좋아지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을 때 이거를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은 되게 좋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제 설명에 뭔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안 되면 그분들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조심할 것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산다면, 만약에 안 좋은 운이 아닌 분들이더라도 크게 잘못되지는 않겠다 싶어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또 과도하게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말 그대로 조심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간목일간하고 을목일간도 올해는 조금 괴롭죠. 특히 이제 수오행이 많은 수다자인 간목, 을목일간 같은 경우도 그게 호락호락한 운은 아닙니다. 경진월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진이라는 글자는 금생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뜩이나 수오행이 많은 갑을목일간이라면은 좀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의 증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 수치가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경진이라는 기운이 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되는 게, 경금으로 인해서 금생수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럼 경금이면은 갑을목일간한테는 관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성의 위치, 경금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시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뿌리가 일지에 있다. 뭐 을목일간이라면 을류일주가 될 것이고요. 갑목일간이라면 갑신일주가 되겠죠. 그러면은 나와 다른 성별인 분으로 인해서 경금이 올라오고 금생수가 심해지는데 수오행이 많은 사주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나와 다른 성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만약에 이 경금의 뿌리가 뭐 시주에 있다. 그럼 아랫사람이나 내가 아끼는 사람 또는 내 자녀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도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이다 보니까 갑을목일간한테 요 사화는 식상이 됩니다. 식상이 십성적으로 봤을 때는 자녀를 뜻하겠죠. 그럼 자녀로부터 관성이 솟아오르고 만약에 수다자라면은 자녀로부터 올라온 관성 때문에 금생수가 심해지는 겁니다. 네. 때문에 갑을목일간인데 금다자, 수다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뭐 염려하시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금다자 같은 수다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고민과 번뇌가 많을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이라는 건 이제 이 경금으로 인해서 금생수하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병정화일간 같은 경우도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경진이라는 게 수기운으로 갑작스럽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이나 수오행이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스트레스 수치가 좀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신에 병정화일간한테 이 사화는 비겁이 되겠죠. 네. 그리고 비겁에서부터 경금이 올라오는 게 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으로 인한 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정화일간이다. 그러면 겁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겁재는 투자성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투자로부터 재성이 올라왔는데 정제가 그게 금생수가 너무 심해져서 괴롭다 이렇게 돼요. 때문에 우리 정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겁재를 투자로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정화일간들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오행이나 수오행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다. 그리고 금이나 수기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 하시는 정화일간 분들은 투자를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좀 빼먹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생수가 돼서 수가 범람을 하게 되면은 진중에 있는 을목이 젖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갑을목일간에게 을목은 비겁이 됩니다. 자, 비겁이 물에 젖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울감이 좀 심한 사람이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대단히 학식이 깊고 대단히 지혜로운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 둘 중에 한 분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해보자면은 갑을목일간이 뭐 요식업을 한다. 또는 그냥 내가 어떤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럼 손님 중에 조금 정신이 몽롱하시거나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닌데 그때 조금 이상한 패턴을 보이는 손님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뜻도 되겠고요. 그리고 비겁이 물에 젖는 거니까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제 경진월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나랑 친한 친구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고민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친구는 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단히 좀 괴로워하고 좀 심적으로 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친구일 가능성이 높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뭐 명리 공부를 하신다라든가 또는 뭐 종교 시설을 다니기 시작하신다. 그러면은 어떤 깊이감이 있는 지혜로운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정화일간 같은 경우는 을목이 인성이 된단 말입니다. 을목이 인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병정화일간이 경진월에 이제 금전과 관련된 그 중에서 특히 세금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이제 국가와 관련된 뭐 금전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병정화일간 중에 금수기운이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또는 금수기운이 많다 이런 분들은 경진월에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금생수를 하니까요. 근데 이 금오행이 재성이 되잖아요. 또는 누군가는 이제 편재,
시어머니 또는 부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남자분이라면은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여자 성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재성, 그럼 돈부터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돈 때문에 수기운이 강해지니까 내가 이 투자를 해놨던 게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괴롭다. 수기운이 커지니까요. 자, 근데 그런 와중에 인성이 젖어버린다. 서류가 젖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안 좋게 발현되는 경우에는 보통 세금 문제, 서류니까요. 또는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또 한편은 서류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관련해서 서류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병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정인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머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모친에 대한 건강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명 같으신 경우에는 정인이 또 사위가 됩니다. 사위. 네. 그러니까 딸이 있고 내 딸이 혼인을 했다. 그러면 사위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사위가 조금 힘든 상황 또는 우울감에 젖은 상황이 될 수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정일간은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금전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가능이 타일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우리 무기토일간 같은 경우도 신약하다 또는 이제 금수 기운에 취약하다. 그러면은 또 당연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토일간의 경우에 을사년에 경진월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관성이 너무 강했던 무기토일간이다. 그러니까 목오행이 너무 강한 무기토일간이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묘목보다 진중의 을목이 힘이 훨씬 더 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을사년의 경진월이 되면은 아주 강력한 을목이 통근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간목일간이든 을목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힘이 좀 많이 빠져있는 일간이다. 그러면은 이 을목이 대단히 부담이 될 겁니다. 관성이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가 이제 관성으로 인한 뭐 사람 무리 또는 남자 성별 또는 직장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심하실 수 있다는 거죠. 목 오행이 너무 강해서 신약해진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수기운이 나한테 좋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기운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힘들더라 하시는 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죠. 앞선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사중경금이 식상이 되는데 요 식상에서 금생수를 내버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교하게 보시려면은 이 경금이 사화로부터 올라왔잖아요. 이 사화가 뜻하는 게 뭔지도 보시면 너무 좋아요. 뭐 제가 소설 한번 써볼게요. 무토일간이다. 그럼 이제 편인이 되겠죠? 그럼 그냥 캐주얼한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내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편인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친구들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뭐 가볍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화의 십성도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 사화라는 오행 자체, 글자 자체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편인으로 발현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내가 펼쳐내는 기운이거든요. 내가 펼쳐내면서 식상을 썼는데 또는 금오행을 썼는데 근데 너무 일간이 신약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좀 괴로워하게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기토일간에게는 이 진토 자체가 또 비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학생이다. 나이가 젊다. 경제활동을 안 한다. 그럼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경우의 수가 또 많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진토가 자진합을 하면서 수기운으로 변하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 진중의 을목이 물에 젖습니다. 물에 젖는다라는 거는 무기토일간한테는 을목이 관성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명 같으신 경우에는 또 젊으신 분들이다. 그럼 이제 이때 들어오는 남자가 어떤 예술성, 철학성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제 주색을 밝히거나 네, 물에 젖어 있으니까요. 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으로 취약한 남성이 들어올 수도 있다.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반대로 대단히 깊이감이 있고 지혜로운 그런 남성이 들어올 수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무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죠. 왜냐면은 배우자 궁 자체가 진토잖아요. 진중에 을목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무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경진월에 남성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좀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이 남자가 물에 젖어 있다라는 게 어떤 형태로 발현이 됐을까? 대단히 좀 안 좋은 형태일지 아니면은 아주 아름다운 형태일지 그것을 판단하시는 것은 꽤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금일간, 신금일간 올해 진짜 힘들죠. 네, 알고 있습니다. 빠른 분들은 작년 11월부터, 느린 분들은 올해 이제 한 1월 달부터 막 힘드실 거예요. 네, 근데 이 경금일간이든 신금일간이든 결국에는 이 을사년의 경진월이다. 그러면은 경금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일간이 힘을 받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일간이 힘을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인상생이 잘 돼 있는 명식이다. 그러면은 쉽지 않죠. 오히려 일간이 너무 세지는 게 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경신금일간 같은 경우에는 관인상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던 명식이 이렇게 을사년의 경진월이 되면서 사중경금이 통근하는 거를 그렇게 좋게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인상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일간이 맷집이 너무 강해지니까 오히려 그 관을 거부하려고 하거든요. 뭐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 거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이제 관에서 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경진이라는 글자를 이제 수오행에 대입해서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경신금 일간에서 수오행 또는 금오행이 많다. 이번에는 반대로.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경진이라는 글자는 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 원국에 식신상간이 천간으로 올라와 있다. 그럼 조금 더 강하게 발현이 되겠죠. 왜냐면 천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크게 발현되는 거니까요. 이 식상이 발현되는 거는 뭐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네. 내가 능동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주체적으로 앞서 나아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만 너무 젊으신 분들, 혈기왕성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특히 그 중에서도 신금일간 분들은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화가 관성이 되잖아요. 특히 신사일주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신사일주면은 사화가 궁으로 보나 성으로 보나 애인 또는 남편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남편 속에 있었던 경금 겁재가 통근을 해버리게 되죠. 자, 가장 흔하게 발현되는 경우는요. 내 남자친구나 또는 내 남편이 주식이나 코인에 손을 댔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 또는 충동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때문에 경금일간보다도 을사년 경진월에는 경금이 겁재인 신금일간이 조금 더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물론 경금일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신사월이 됐을 때 양인 겁재가 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또 다양한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경신금일간 모두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쵸, 이제 신금일간 그 중에서도 신사일주 같으신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남자친구 또는 신랑 또는 남자 성별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내가 그냥 빌려주고 안 받겠다 그러면 상관없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안 좋은 건 아니세요. 네, 제가 지금 어떤 특정한 형태만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도 뭐 덩달아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도 영상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조심하면 되는 거죠. 뭐 큰일 났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월운일 뿐이고요. 이게 뭐 대운이나 세운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조심할 건 웬만하면 조심하면서 넘어가자 이런 측면이니까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임기수일간입니다. 임기수일간 같은 경우에는 무인월, 기묘월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힘들죠. 괜히 사람들 때문에 좀 피곤하고 그리고 좀 지치고 네, 좀 못마땅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을사, 경진, 을사년 경진월에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진월 초반까지는요. 막 한 양력으로 4월 한 20일쯤까지는요. 왜냐면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진중의 을목이 통근을 강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상관이 될 거고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식신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아까 경금일간, 신금일간도 식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찰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임계수일간은 그런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더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운을 볼 때는 맥락을 보는 게 중요해서 그래요. 왜냐면 경진월 그 이전이 무인월이었고 그 다음이 기묘월이었잖아요. 지금이 기묘월이잖아요. 그러면 맥락을 볼 것 같으면은 경신금일간하고 달리 임계수일간은 관성하고 식상이 계속 마주보는 형국으로 들어왔더란 말입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시고 경진월의 을목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를 보신다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때문에 경신금 일간보다 임계수 일간 분들이 어떤 사람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중 경금이 천간으로 올라오는 거는 또 좋게 얘기할 법하죠. 특히 관성이 너무 강해서 신약한 임계수 일간, 관성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토기운이 너무 강해서 신약했던 임계수 일간 같은 경우에는 사중 경금이 통근하는 거는 인성이 통근하는 거기 때문에 관성과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뭐 재취업이 가능하다. 뭐 어떤 제안이 들어온다. 남자가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요 경금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임수일간이든 계수일간이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명 입장에서는 계유일주가 이제 경진월이 조금 특징이 강하죠. 왜 그런가 하면요, 자, 계유일주인데 관성이 강하다. 그럼 관인상생이 된다라 그랬잖아요. 그럼 남자와 인연이 생긴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경금의 뿌리가 배우자궁에 있네요. 그럼 남자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자, 그런데 을사년이면은 또 사유합하면서 배우자궁으로 합을 하면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때문에 계유일주 여명이신 분들은 이제 남자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사주 원국을 면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임계수일간은 이제 4월 20일 한 그맘때가 되기 전까지는 요 식신을 내가 너무나 즉흥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중의 경금이 올라오는 거는 만약에 신약한 일간이다, 그럼 문제될 거 없다라는 것. 대신에 반대로 수오행이 너무 많아서 맷집이 아주 강한 명식이다. 그럼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무자년, 임자월, 임자시, 임자일, 그냥 여기까지만 그냥 적어볼게요. 이런 명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뜩이나 이 명식은 수기가 너무 많아서 무토가 위태롭죠. 자, 근데 경진월이 되면은 자진합을 하게 되면서 요 진토가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경금이 금생수를 콸콸콸 해주게 되죠. 그러면은 수오행이 너무 많은 임계수 일간은 오히려 요 관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가불목 일간부터 쭉 말씀드릴 때는 대체적으로 좀 신약한 일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임계수 일간 같은 경우에는 좀 신강한 임계수 일간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주의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간만에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영상이 길어지네요. 네, 그래서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